지금부터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 추수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을 4회에 걸쳐서 강의하겠습니다. 실제 강의는요, 4회는 아니고 2번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동영상 강의는 대면 강의 1시간을 동영상 강의는 25분 내지 30분 정도로 하거든요. 그 교육부 지침이에요. 차재호 선생님, 오세규 선생님, 최희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윤희석 선생님도 오셨네요. 제가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원리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토양비료 기본 지식 라이브 강의. 저는요, 제주대학에 있습니다. 토양하고 비료학을 강의를 해요. 제가 유튜브로요, 흙과 비료 이야기도 운영을 해요. 4월인가 5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학에서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도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흙과 비료와 벌레 이야기라는 밴드는요, 제가 한 2014년인가 1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름 쳐보면 돼요. 제가요, 한 20년 전부터, 아이고, 여러분이 막 들어오셨네. 뭐, 윤희석, 이종숙, 김영민, 화동포도, 반갑습니다. 이옥직 선생님, 김영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요,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에게 숙제를 풀어드릴까 하다가 글로 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농민신문과 디지털 농업에 이렇게 만화도 그려요. 농민신문에서 만화책도 만들어졌는데요. 안 사봐도 돼요, 저거요. 가격은 싸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치면 그러면요, 제가 그린 만화가 많이 나와요. 제가 수백 편을 그렸거든요. 평상시는 대면 강의를 다 했죠. 그러다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요, 이걸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면 강의할 때는요, 이런 게 있어요. 교육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강의하면 돼요. 이거 중요해요? 물어봤더니 안 중요해요. 그러면요, 그러면 강의 안 하고 지나가 버려요. 중요한 거나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요, 교육생이 이해를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눈으로 탁탁탁 보여요. 어떤 사람은요, 하고 있으면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 맞추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동영상 강의는 그거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라이브 강의하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채팅도 하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강의, 라이브 강의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면 강의는요, 강의할 때 깜빡 졸면서 지나가면 잊어먹어 버려요. 몰라요, 그건요. 다시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동영상 강의는요,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요. 아주 괜찮더라고요. 학생들한테도 해보니까요, 동영상 강의가요, 그 현장 강의보다 좋다는 학생도 되게 많아요. 저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교육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요? 그것을 교육의 효율성이거든요. 교육의 효율성이 아주 낮을 수도 있어요. 그냥요, 듣는 분들에게만 도움을 못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듣는 분에게 도움을 많이 준 적도 있어요. 못 준 적은 이런 거더라고요. 혼자 강의하고 혼자만 강의하고 표와 그림이 복잡하고 농담도 없고 진도만 나오고 발음도 불분명하고 여러분 상주에 있는데 그러버런 게 어떻게 할 것이요? 이렇게 전라도 말씨로 강의하면 친숙해요, 안 친숙해요? 안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발음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면 농업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용적이고 현장에 쓸 수 있다, 쉽다, 농담도 한다, 재미도 있다. 가끔 재미있는 얘기도 해야 돼요. 예? 좀 야한 얘기도 해야 돼요. 질문하고 응답하고 토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만 됐죠. 또 예를 많이 들고요, 의견도 주고받고요, 막 발음도 막 정확하고 막 제스처도 막 쳐야 돼요. 표정도 막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틀린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래야 돼요. 그러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효율성도 되게 높아진답니다. 동영상 강의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원고를요, 양을 많이 드려요. 보통 100페이지 이상 드려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로는요, 300페이지, 400페이지 넘어요. 그런 건데요. 동영상 강의는 주어진 시간에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횟수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돼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요, 크게 이렇게 나눴어요.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 미생물 비료를 한 파트로 놔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은요, 무기질 비료, 화학 비료를 한 파트로 놔요. 여러분, 알맹이 비료라고 하는 거 있죠? 알맹이 비료. 이런 이종복합 비료. 여러분, 4종복합 비료, 3종복합 비료는 안 써요. 이거는요, 유기질 비료하고 화학 비료를 섞어 놓은 거거든요. 섞어 놓은 건데, 일본하고 제주도에서 좀 많이 써요. 4종복합 비료, 이건 관주용 비료예요. 아마 오이 농사 짓는 분은 많이 쓰실지 모르겠어요. 좀 고가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만들었으면은 좀 저가도 만들어서 써도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사종복합 비료가 막 많거든요. 물에만 녹으면요, 어느 비료나 성능이 똑같습니다. 제가 기회 있으면 할 텐데 오늘은 못 할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분들 중에 이건 뭐 다 알 거예요. 이건 기술센터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산성토양 개량하는 방법, 연면 시비, 염류 집적을 없애는 방법. 저거는요, 치료하는 방법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간경화나 암에 걸리면 치료하기 힘들잖아요. 염류집적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 걸리는 방법은 있어요. 염류집적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 병영양제를 제가 500원으로 만들어서 영양제 강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요 강의 못 할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요, 토양비료가요,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보통 100시간 내지 160시간을 강의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만들기 쉽고 좋은 퇴비체, 이거 항상 강의해요. 작년에 여러분 오이 농가들한테 강의할 때도 저거 강의했어요. 꼭 쓰시라고 꼭 해요. 돈이 안 들어요. 효과가 좋아요. 쓰기가 편해요. 한 번 만들면 1년 내내 써요. 그래서 쓰라고 하거든요. 사용 방법하고요, 작년보다 조금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퇴비 구입하는 방법, 좋은 퇴비 고르는 방법, 유기질 비료 고르는 방법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간적으로요.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요, 가끔 이거는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유기질 비료, 퇴비, 무기질 비료, 화학 비료거든요. 요 차이 잘 알아야 돼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유기질 비료와 퇴비는 토양 환경을 좋게 하고,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하고, 그러니까 통기도 잘 되고 배수도 잘 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무기질 비료, 화학 비료는요, 영양분 공급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가 그림을 그냥요, 채소, 오이라고 생각해서 채소처럼 그리고, 이렇게 단감인데요, 그냥 포도라고 생각하세요. 네. 만약에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주면 이거예요. 토양 환경, 물 빠짐, 미생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치면요, 채소하고 같아요. 화학 비료는요, 양분을 공급해요.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면 고기와 같아요. 배상규 선생님, 박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100번만 선생님 글자가 제가 잘 안 보여요. 이래요. 그런데 품질이나 생산량에는요,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품종입니다. 두 번째, 재배 기술이에요. 재배 기술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은 기상 조건이에요.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면 품질이 안 좋아요. 물론 하우스처럼 물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노지에서는 품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물 빠짐이에요. 얼마나 물이 잘 빠지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이 필요해요. 이런 게 있죠. 품종도 좋고 재배 기술도 좋고 품질도 좋고 기상 조건도 좋고 토양도 다 좋다면
비료에 의해서 A 플러스를 딱 생산할 수 있어요. 네, 다 좋지만 비료를 안 먹어놨으면 A급을 생산을 못해요. 그런데 비료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영양제가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에 들어있는 영양제는요, 쏘가 사는 거예요. 절대 사면 안 돼요. 저한테 강의 들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요, 병에 든 영양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 탄 비료 또 물 탔으면 맹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유기질 비료와 퇴비와 화학 비료, 무기질 비료는 서로의 역할을 대신 못 해준다. 사람이 먹는 게 채소하고 고기가 기능이 다르듯이 다르다. 유기질 비료와 퇴비는 채소 같다. 우리 식탁으로 보면요. 화학 비료는 고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쓰는 게 최고다. 여러분요, 튼튼하려면 채소하고 고기를 잘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채소만 먹으면요, 난 고기는 안 먹어, 채소만 먹을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힘이 약하죠. 키도 덜 크죠. 살도 덜 찌죠. 나는 채소는 안 먹어. 몽땅 고기만 먹을 거야. 나는 삼겹살만 먹을 거야. 삼겹살 중에서 기름기가 있어야 돼. 그거 먹으면 막 아이스크림 같아. 그런 사람은요, 항상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유기질 비료나 부산물 비료, 퇴비료요, 화학 비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양가가 달라요. 왜냐하면 유기질 비료는 영양가가 NPK를 합치면 한 7% 정도 돼요. 퇴비는 한 3% 정도 돼요. 화학 비료는요, 30에서 60%까지 막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퇴비로 농사를 짓는다면 퇴비를 화학 비료처럼 영양가를 공급하려면 10포대 내지 20포대를 줘야 돼요. 근데 퇴비에는요, 영양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염분도 있어요. 염분을 10 내지 20포대를 준다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로만 농사 짓는 사람은 잘못이에요. 여러분, 오이하고 포도기 때문에 막 겹쳐지지만 그래도 과일 당도 높이는 과수원 적지에 대한 거 얘기할게. 이건 오이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그래도요, 포도 한다니까 준비한 거예요. 봐요. 첫 번째가요, 일조량이 좋은 곳이라야 돼요. 토양이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과습하지도 않고 물이 적당히 빠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따뜻한 집부터 볼게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은요, 따뜻해요. 과일을 보면 해가 잘 비추는 곳에 있는 과일과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은 햇빛이 잘 안 비치는 과일이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1번 포도가 맛있어요? 2번 포도가 맛있어요? 1번 포도가 맛있잖아요. 햇빛이 잘 비추니까. 그런데 비료는 이게 있거든요. 햇빛을 잘 받아들이게끔 하는 양분이 있는 비료가 있어요. 그런 거 잘 골라 쓰시면 돼요. 자요. 제가 가끔은요, 서귀포 감귤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서귀포는요, 겨울에 햇빛이 이렇게 직접 비추어요. 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제주시 쪽에는요, 햇빛이 비스듬하게 비쳐요. 어느 쪽에 일조량이 더 좋을까요? 서귀포 쪽이에요. 그러니까 서귀포 감귤이 단 거예요. 왜? 햇빛을 많이 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농사지을 과수원 적지를 따지면 햇빛 비치는 데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늘진 곳 해야 될까요? 햇빛 비치는 데가 1등이에요. 햇빛 비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는데, 야, 우리 밭은 말이야, 햇빛이 잘 비추고 물도 약간 경사가 되고 물도 잘 빠져.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도나무나 작물들은 당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 밭은 이렇게 초생달로 그릴게. 초생달로요. 초생달 비슷하죠? 예. 여기 이렇게 쓰면 우린 그늘이 많이 죠. 물도 잘 안 빠져. 그러면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포도 농사를 지으면 백날 지어봐야 한대요. 햇빛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품질과 수량에 기여하는 비료의 기능을 볼게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품종이에요.
그 다음은 재배 기술이에요. 병해충도 잘 방지하고 전정도 잘해야 되고 과일 따기도 잘하고 부처 잘해야 돼요. 기상 조건도 좋아야 돼요. 토양 조건도 좋아야 돼요. 그 다음이 비료입니다. 근데 비료들은요. 기능이 다 달라요. 기능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NPK를 많이 주면 생산량과 수세가 좋아요. 칼슘은 연면시비하거든요.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연면시비예요. 그러면요. 병도 예방이 되고 저장성도 있어요. 마그네슘이 있으면 당도에 좋아요. 당도에 좋아요. 황이 있으면 색깔에 좋아요. 붕소를 잘 사용하면 열매 크기나 모양이 좋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료를 살 때는 칼슘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연면십이니까 별도로 주는 거예요. NPK가 어느 게 많은지, 마그네슘, 고토 저게 얼마나 있는지, 황이 들어있는 비료인지 없는 비료인지, 붕소가 얼마 있는지 이거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저거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지 않으면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못해요. 여러분 질문도 이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다 끝났어요. 이제는요. 이제부터 본격 강의를 하겠습니다.